어떤 업종이 오든, 그냥 이게 내 운이려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느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대가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는 그 임대에 관련된 겁니다. 임대에 관련된 게 사실은 이제 수익을 결정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대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주로서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도 그 임대료의 그 수익의 그 구조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큰 틀을 잡는 것은 이 임대까지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평생 가져가야 될 어떤 임대료의 큰 틀은 여기에서 그냥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씩의 변화만 있다. 이런 정도고요.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예. 이 그림은 같은 A급지인데, 같은 아니면 급지인데, 수익이 다 같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꼬마 빌딩에 관심이 없으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이 코너에 4개 건물 있으니까 저긴 다 비슷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수익이 다 다릅니다. 다. 예. 실제로 이제 건물주가 돼서, 주변에 이제 그 대략적인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같은 A급지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이상 차이가 나요. 예. 이게 특별하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지도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너무 흔하게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4개가 아니라 뭐 여기 4개도 다를 수 있고, 뭐 이쪽에 있는 2개도 다를 수 있고, 이쪽에 있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이 여기가 다 형성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알고, 그걸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잘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20% 이상 저는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는 이제, 임대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이제, 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동네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이것도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놓고 그냥 부동산에서 뭐 옷가게를 누가 온다고 해서 하든 아니면 꽃집이 오든 부동산이 오든 뭐 어떤 업종이 오든 그냥 이게 내 운이려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느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대가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축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듯이 임대도 그렇게 임대를 전략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뭐 임대는 그냥 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이제 건물이라고 하면 꼬마 빌딩이라면 상가 부분이 있고 주거 부분이 있는데 각자 좀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어디서 못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 월세,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월세 어떻게 구성할까? 이게 실제로, 제가 건물주가 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뭐, 어디까지를 전세를 하지? 어디까지를 월세로 하지? 이런 분들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거니까 분명히 내용을 넣었고요.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건물주로서 이 임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4가지 그 후에는 앞으로 꼬마 빌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투자할 때보다 더 고민스러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너무 당연하지만 제가 투자할 때보다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랐죠. 금리 제가 뭐 6.2%까지 갔다가 5%다 지금 3.9%까지 내려갔고 조금 더 내려갈 거다 말씀드리면 어쨌든 금리 올라갔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2.7%, 2.8%였으니까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각종 원가들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스러운 시기인데 이게 그래도 과연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이 4번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가 부분 임대 전략이에요. 지금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그 앞에 건축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겹치는 내용들은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건축하고 임대는 굉장히 관련이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 그런 내용 말고 오늘 새로 나오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씨 아시죠? 우씨 이렇게 하는 이제 하는데 이거 지금 이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 씨가 투자를 했는 건 이건 매스컴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많이 나왔는데 되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성공 투자를 했는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여기는 이 건물을 가치 올리기 위한 두 가지 이 핵심적인 내용이 보입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주택이었어요. 그죠? 여기에 주택이 있고 밑에만 이제 편의점 그 다음에 2층이 이제 카페 같아요. 있었는데 자, 그게 일단 가치를 한번 올렸어요. 이 건물의 가치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 두 번째 올린 거는 편의점 카페도 꽤 괜찮은 업종인데 이걸 스타벅스를 집어넣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뭐 지하철 역세권처럼 예. 뭐 붕세권 말하듯이 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만 그냥 바꿔서 위에도 또 뭐 카페를 넣든 사무실을 넣든 하는 것까지만 해도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를 넣으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건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임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제가 알기로 들어가는 조건이 맞아야지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지 되고 또 협의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스토리는 알 수가 없지만 박명수 씨가 사전에 그런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매입 후에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스타벅스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보듯이 좋은 업종 매장은 결국에는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유치해라. 유치하라는 건 자기가 직접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겨와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스타벅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옆에 아무리 좋은 건물 들어가도 생겨도 스타벅스 못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도 요즘 이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편의점 영업 보호하기 위한 어떤 거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막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옆에 또 스타벅스 들어갈 수 있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 하지만 그 뒤에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 자체가. 그래서 좋은 업종 매장은 결국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업종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브랜드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 상권이란 말이 왜 생겼을까? 좋은 브랜드 매장은 건물 이미지도 살리고 재산 가치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이런 업종을 본다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킨 라빈스, 뭐 파리바게트, 뭐 이데아 커피, 뭐 새마을식당, 뭐 써놨지만은 폐업률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중에서 베스킨 라빈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뭐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폐업이 안 되고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파리바게뜨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지만 이런 업종을 갖다 유치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계셨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매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일 겁니다. 예, 그래서
브랜드 매장이 있을 거고, 자체 영업 경쟁력도 있지만 임대 수익도 수익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브랜드 매장은 아니어도 생활 밀착형 매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편의점하고 빨래방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편의점도 거의 잘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점 제한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입지하고 있지. 이게 만약 중간에 하나 폐업을 한다 그래도 바로 옆에 생겨요.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밀착형 그런 업종들은 폐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폐업률이 낮고 또 이전율도 낮아요. 이런 생활 밀착형 그 업종들은 수익이 좀 낮을 수는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를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우리나라 경기 막 떨어졌다 그래도 편의점, 빨래방은 뭐 약간 영향이 조금 있는 정도지, 이게 뭐 매출 뚝 떨어져서 음식점 하는 것처럼, 음식점은 좀 많이 타잖아요. 뭐 경기 안 좋으면 뭐 외식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편의점, 빨래방 이런 종류들은 뭐 슈퍼 이런 것들은 그렇게 경기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률도 낮고 수익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출점 제한 규정으로 동일 업종이 주변에 생길 수가 없고 폐업률 이전은 낮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모이는 늦은 시간까지 보통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되게 밝죠. 그러니까 뭐 9시 지나고 10시 지나고 하면 그냥 불 다 꺼지는 건물하고 다르게 항상 밝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건물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이런 것들도 좋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입지별 제가 특화업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앞에 대형 문구점이라든가 주택 간에 뭐 중형 슈퍼마켓, 뭐 이마트 이런 건 아니어도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화된 업종이에요. 제가 여기 학교 앞 대형 문구점이라고 하는 거는 동탄에 우리 입지 보러 가셨을 때 딱 학교로 가는 길목에, 거기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길목에 어떤 분이 열심히 건물 꼬마 빌딩을 지으시더라고요. 지으시더니 1층에 딱 대형 문구점을 하나 딱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제가 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장님 보면서, 야,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거 들어가면 옆에 조그마한 문구점 어떻게 생기겠냐고. 지금까지 영업 잘하고 계세요. 실제로 주변에 문구점 작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대형 문구점 하나가 그분이 직접 직영을 하는데 뭐 거기 있는 학교 2개가 그냥 여기로 다 그냥 장사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업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런 좋은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됐을 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중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